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말씀이 타당한 게 네. 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 네. 8대 0이었지 않습니까? 아, 감사원장하고 검사들. 네, 네네. 8대 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이창수 및 2명의 검사, 총 3명의 검사에 대해서 그 수사 과정에 대한 매우 의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8대 0만의 결과를만 따지다 보면 그런 내용을 왜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런 합의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지 않았다는 문제와 그리고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긍한다는 그 의견을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증거 수집 과정 속에서 검찰이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서 8대 0이지만 여러 가지 그 옛날로 말하면 이제 소수 의견들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간에 좀 논의를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저도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된 뭐 사건, 그러니까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에 대한 결과는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4명 다 8대 0 만장일치 기각으로 내려졌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일종의 이제 힌트처럼 작용하고 해석된다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그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한 내용 보고 사실 좀 뜨악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오늘 있었던 결론에 대해서 해설들은 다 다른데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는 특히 피청구인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봤는데 감사원장 탄핵 소추 기각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라는 건 이거는 좀 선 넘은 주장 아닌가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주장은? 그럼 탄핵이 인용이 됐으면은 네. 그러면은 네. 인정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됐으면 제가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불법적으로 한 게 맞았습니다. 뭐 인정하려고 그랬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냥 예.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할 때 야당이 국회 권한을 남용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국회 권한 남용이라는 게 탄핵을 뭐 29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 탄핵을 29번 한 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결과가 기각이냐 아니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설사 관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탄핵을 남용한 것이냐 탄핵 권한을 남용한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오늘 판단을 한 걸 나왔죠. 그렇죠. 예.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탄핵을 물론 그런 지적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탄핵을 뭐 여러 가지를 기각될 탄핵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다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정치적 평가를 하라 그러면 정치적 평가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은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탄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데 가령 검사 탄핵이라고 한다면 네. 첫 번째 그 탄핵을 단독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석을 국민들이 줬어요. 민주당에 예.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탄핵을 하는 게 아니면 행정 권력이 문제를 바로잡지를 않아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입법부에는 많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기가 바로잡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 검사가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도 예. 그리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뭐 빗발쳐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제대로 범죄 혐의를 찾아내지 않는 뭐 그런 결과를 이뤄내도 어떤 검사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떤 검사가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탄핵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사실 탄핵이 반복되어 온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 사실 이 정권 들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할 때는 처음에 탄핵할 때는 사실 탄핵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해임건의부터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네. 해임건의 하라고 한 거예요. 순서가 있었죠. 과거 정권 같으면은 아무리 야당이 얘기를 꺼내도 해임건의안 내면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도 해임건의안 통과됐을 때는
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무겁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는 척이라도 했다고요. 뭐 장관이 물러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사실 실제로. 예. 그렇죠.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다는 네, 이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정권은 어땠어요? 그게 뭐 무슨 뭐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라든지 이게 뭐 할 일이 많은데 책임을 딱딱 물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뭐 거의 취급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탄핵으로 갔던 거잖아요. 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걸 전체를 평가하면은 과연 이 탄핵을 그냥 했다, 여러 번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것이 야당의 권한 남용이다라고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예.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러면은 이 야당이 탄핵을 하는 어떤 결론에 이르를 동안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예를 들면 협치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왜 모색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편에서는. 네. 그런데 계속 앵무새처럼 실제로 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가 그 야당의 줄 탄핵인지도 엄청난 우리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네. 예? 총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김건희 저 특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네. 그런 게 엄청나게 우리는 의문을 갖고 굉장히 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줄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아전 인수를 그렇게 국민들이 뻔히 아는 거를 국민들을 속이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사실은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분노를 하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미 뭐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 탄핵 심판 선고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위법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공무원의 직을 박탈하는데 이를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아전 인수라고 마냥 모든 것들이 뭐 혐의가 없다, 뭐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지적을 해주신 대로 오늘 가장 포인트는 헌재가 아예 명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남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심지어 예방적 조치라는 말도 들어가요. 이런 탄핵 소추안을 올리면서 헌재에 맡기면서 동시에 헌법을 수호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되새긴다라는 점. 그리고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또 권한이라는 점을 또 명시를 하거든요. 심지어 네. 저는 거기에 그런 표현이 말미에 들어가더라고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남용이 아니다. 이거를 헌재가 명시해줬다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윤석열 탄핵 선고의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제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저 이거 이제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 이 저기 뭐야 그 윤곽근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목을 보니까 저도 이거 참 신기했는데 내가 뭐 잘못 봤나 싶었어요. 근데 사드 말씀이시네. 그러니까요. 네. 사드 배치가 왜 들어가지 하고 봤어요. 근데 이게 다들 아신 것처럼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 관련된 감사 부실 네. 이 문제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이고 심지어 국회에서 했던 발언 중에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다. 이런 네. 거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인데 네. 거기에 사드 배치는 왜 들어간 거예요? 뭐 본인들이 중국과의 연결성을 어떻게든지 만들고 싶은 프레임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헌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문이 딱 공개되자마자 아무 관련 없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붙이는 걸 보니까 저들이 정말 지금 급하긴 급하구나. 네. 곧 탄핵이 되겠구나. 파면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정확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탄핵 소추의 목적이 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탄핵이 남발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남발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대통령실은 탄핵 남발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팩트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귀담아 듣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더 한 번 하게 됐죠. 저는 근데 피청구인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그런 아전 인수격의 해석으로 자신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호도하는데 이제 이런 뭐랄까 인터뷰를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정치권에 실제 현실 정치를 하는 의원들, 정당들 보면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민주당이 책임져라, 이재명이 책임져라, 탄핵 소추권 줄 탄핵 때문이다. 그리고 이 탄핵 소추안 자체가 완전히 허구에 가까웠다.
엉성하게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더니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대부분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은 사실 윤갑근 변호사나 죄송합니다.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다들 윤석열 월드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니버스로? 그렇죠. 이 예. 윤석열 월드에서의 이 얘기거든요, 다. 그 사드 얘기 왜 하느냐?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은 조금 더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네. 그거 유튜브에서 얘기해라 이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걸 가지고 떠들어라. 그거 유튜브에서 대안적 사실을 창조를 해라. 그 재료를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거 유튜브에서 이걸 가지고 그 사드 얘기 붙여가지고 뭔 소린지도 모를 얘기를 예. 또 만들어내서 네. 엄청난 또 서사로 쭉 풀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로 또 만들어내겠습니까? 예. 예? 그러고 나면은 그 얘기를 또 가지고 또 이 극우 집회나 이런 데서 네. 써먹겠죠? 예, 얼마나 또 즐거운 얘기를 해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그렇죠.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과 함께 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가짜 뉴스와 대안적 사실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뭐 별것 아닌 예. 한 줌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과는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선을 긋고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은 오늘 나온 이런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이것은 또 수용을 하고 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돼 가지고 나올 결정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뭐 실제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그 정도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다. 예. 이 정도 스탠스를 가지고 겸허한 자세를 갖고 가야지. 예. 무슨 대단한 일이 뭐 자기들에게 큰 뭐 호재가 벌어진 것처럼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이건 뭐냐? 예. 윤석열 월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예. 윤석열 월드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예. 앞으로 이 윤석열 월드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예.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도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당권 이 전당대회나 이런 거를 할 때 대선 끝나고 나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투표권을 선출할 것이고 벌써 거기 마음이 가 있으니 그러니 여기에 이제 부안해동하고 춤을 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월드에서 예. 국민의힘은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이 가정인데요. 이따가 저희가 이제 그 어제 출연하셨던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이 감사원장 탄핵건 그리고 검사 탄핵건의 결과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예측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 가기 전에 제 가정인데 만약에 탄핵 선고를 했는데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인용이 나왔다. 8대0 만장일치로 인용이 나왔다 하면 오늘 사실은 아까 짚었던 피청구인 측이나 정부 여당 쪽 분위기가 헌재 만세 아니었습니까? 승복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승복을 할 거라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오늘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되잖아요. 승복하겠다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근데 나 못 믿겠는데. 전혀 못 믿죠. 왜냐하면 뭐 비상계엄 한다고 했나요? 예.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네. 청카 들고 군대를 쳐들어오고 선관위를 갔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행동으로 어떻게 보였냐를 가지고 우리 예. 한참 검증한 다음에 그런 평가할 수 있겠죠. 예.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오늘 그 권영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윤석열도 예. 저 수용한다라는 예. 얘기를 했다는데 네. 우리 들어보셨나요? 네.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게 거. 이제 예.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 평론가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하셔도 돼요. 예. 예, 평론가의 혼자만의 생각에 많이 해주세요. 윤석열 월드에서는 네. 윤석열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느냐고 하고 있어요.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승복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약간 다른 각도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도부니까 나중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제 이것을 고리로 하여 조기 대선 체제로 급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승복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월드에 살고 있는 윤석열이 예. 자기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네. 승복 못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아무리 쌍권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쌍권들은 알긴 알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윤석열 월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쌍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승복을 안 한다는데 네. 그 상황에 우리는 승복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감옥을 제가 뭐 그냥 감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구치소냐 교도소냐를 구분해야 되지만 그냥 감옥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칭 감옥을 네. 찾아갔는데 네.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면서 이거 한마디를 했다고 들어가지고 하죠. 예.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얼고 나와서 네. 개인 자격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멘붕이 오고 이랬잖아요. 그런 분들이니까 예, 예. 윤석열 월드의 윤석열이 예. 승복을 안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예. 승복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월드에 있는 윤석열 월드에서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으니까 난 승복할 수 있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그렇지 우리도 승복한다고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래서 승복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월드에서와는 달리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세계에서는 리얼 월드에서 예, 예. 8대0 패배가 나오잖아요. 네, 네. 8대0 패배가 나오면 네. 아직 윤석열 월드에 있는 윤석열이 승복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승복을 한다고 말한 사람들인 쌍권들은 제가 네. 볼 때는 잠시 직거를 합니다. 아. 뭐 여기 여의도 인근에 뭐 네. 어디 빌딩이나 네. 여의도 파라곤 뭐 이런 데로 네. 잠시 직거를 하고 예. 잠시 그러면 전면에 나서는 분들은 예.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아,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분개하면서 네. 이런 헌재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쌍권이 나타나서 네. 승복을 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 승복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 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다.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죠. 네. 일부러 예. 정광훈한테는 승부 못하는 것처럼 해서 계속 뭐 좀 부안해동 시키고 그냥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본인은 승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더 달리할 수도 있죠. 네. 오늘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월드에서는 그 자격 요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격 요건. 예, 자격 요건. 예. 옛날로 말하면 IQ가 100 이하. 100 이하만 들어갈 수 있는 월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증명됐다. 네. 오늘 헌재의 결과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러한 지금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본인들 말에 따르면 탄핵 소추권이 남발됐는데 그게 몇 달 안에 이 헌법 체계 내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걸 자기네들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더 없어진 거예요. 감사원장도 돌아왔고 예, 검사도 돌아왔고 전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럼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건데 그들은 IQ가 안 돌아가는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왜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실제로 감사원장 탄핵건과 검사 탄핵 소추안 가결건 때문에 이제 경로를 해서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 이제 이 보도를 확인하는 단계였다고 오늘 좀 보고 진짜 뭐 아이러니한 얘기라고 보는데 그럼 어쨌든 뭐 두 분께 공통 질문 좀 드리고 아니, 싶은 게 한 가지만 네네 이거 있기 전에 네. 그 탄핵 그 내란의 트리거가 뭐였냐를 예. 가지고 얘기 나왔을 때 이제 김건희 때문이다라고 네, 네, 네. 하는 게 이제 정설이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얘기됐고 명태균 그 수사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일부러 오늘 더 얘기한 것 같아요. 김건희가 아니고 예. 저 야당에서는 김건희라고 계속 하고 예. 검찰발로 그런 얘기도 꽤 나오고 있고 명태균도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고 예. 아니야 이거였어라고 일부러 더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트리거를 좀 정리를 해줬군요. 그러면 네, 뭐, 자기들만의 트리거는 또 네, 따로 따로 두겠다. 있다. 예. 사실관계에 전혀 상관없이. 네. 가정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어요. 공통 질문 드리면 그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 판단으로 헌법재판소가 일단 오늘 기각 결정이 양쪽 다 나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기각 결정이 올 기각이 나면 어떤 균형 차원에서 이거 윤석열 탄핵 선고는 그냥 100% 인용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말씀을 어제 분석을 해주신 게 이제 박주민 의원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건 MBTI가 이제 F인 경우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박주민 F가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상관은 없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별 상관은 없다 그것은 네. 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그 동안의 맥락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정영식 재판관이 처음에는
왜 윤석열 측에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네. 다른 탄핵할 것도 많은데 왜 나부터 합니까? 네. 왜 선입 선출 아니냐? 네. 먼저 들어온 것부터 처리를 해야지.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난리를 치니까 네.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맘이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요약을 하자면 예. 내 맘이다 그거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거 갖고 트집을 잡아요. 윤석열 측이 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보수 언론,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등등 해가지고 예. 이게 뭐 엄청난 무슨 절차적 문제인 것처럼 계속 뭐 난리를 거듭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도 쉬지 않고 주중 내내 뭔가를 이제 하는 국면이 됩니다. 그게 예. 이제 이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사 탄핵 다루기 시작하는 시점이 와요. 예. 그러니까는 하도 뭐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요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다루는 또 헌법재판관들이 백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요 TF는 또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TF가 있고 예. 그다음에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탄핵을 다루는 TF 각각 있었기 때문에 예. 쉽게 얘기하면 병렬적으로 예, 각각 진행이 쭉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진행되어 오던 게 이번에 먼저 이제 감사원장과 검사가 이제 검사 탄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 그 결론이 나온 것이지 서로 뭐 영향을 주고받거나 뭐 이런 단계는 전혀 없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어서 네. 사실 뭐 서로 연관관계를 갖거나 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네. 그러나 기분상 기분상. 예,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상 아 뭐 이거 두 개가 기각이 나왔는데 네.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어?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윤석열 판결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이 판단은 예. 내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내란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란이랑 상관 있는 사람들은 한덕수부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덕수는 사실 그 동안의 절차로 보면은 나왔어도 됐는데 예.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내란과 관련돼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윤석열이거나 예. 윤석열과 한덕수가 같이 나오거나 예. 뭐 그런 타임 스케줄을 그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윤석열은 8대0 인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로 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그 대목까지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덕수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번에 뭐 감사원장 검사권도 같이 했으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요. 예. 헌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를 헌재 스스로 발로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은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헌재와 대법원은 항상 경쟁 관계잖아요. 예. 근데 대법원의 위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대통령 탄핵입니다. 예. 대통령 탄핵 이외의 선고에 대해서 예. 헌재 선고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게 되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예. 예. 그런데 그 탄핵이 된 것 이후에 만약에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 2달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느냐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음. 역시도 대통령 탄핵만큼 예. 파면만큼 예. 중요합니다. 그래 한덕수에 대한 그 선고도 매우 중요한 거죠. 또 한 번 한 번씩 하면서 헌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동시에 하기보다는 네. 윤석열을 무조건 먼저 하기 위한 음. 오늘의 판결을 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12.3 내란과 관련돼서 사건의 탄핵 심판이 총 4명이 지금 있잖아요. 윤석열, 한덕수, 조지호 그리고 박성재. 네. 근데 순서를 보면 박성재, 조지호, 윤석열, 한덕수입니다. 한덕수가 제일 늦게 나와 예. 접수가 됐죠. 예. 근데 제일 늦게 접수가 됐는데 국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덕수부터 제일 먼저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잖아요. 한덕수 측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예,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이유는 다 한 가지잖아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최대한 뒤로 늦추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다르니까 그 오늘 판결에 있었던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으면 선입 선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설정해 놓고 예. 그다음에 한덕수를 빨리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8대 0으로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한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 두 개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한덕수와 같이 하거나 네. 한덕수를 안 하고 예. 윤석열을 하고 그 뒤에 한덕수를 그럴 수 하거나 있죠. 네. 두 개를 다 말했다. 네. 네. 그리고 한덕수를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노래를 부르는 거는 그런 이제 이유도 있고 예. 최상목보다 한덕수가 좋다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보다 한덕수가 좋다? 네. 최상목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뭘 못 믿냐 네.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예. 이렇게 또 생각도 되지만 예. 그들 입장에서는 아. 이자는 자꾸 흔들린다. 아. 이런 게 그러니까 분명히 헌법재판관을 3명을 다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2명이나 임명하였다. 그렇죠. 한덕수는 3명 다 임명 안 하고 버티는 걸로 했는데 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요즘에 하여튼 묘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예. 예. 그래서 한덕수가 훨씬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부터 빨리 권한대행으로 빨리 복귀시켜야 해줘, 된다. 복귀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아. 전혀 그런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이 생각에 이 추측에 동의하는 이유는 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뭐 우리 최성목 얘기 그 특히 이제 공군 학교인가 어디를 오늘 갔다라나 봐요. 근데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기분 좋아 보이죠. 야 이거는 뭐 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공군 학교에서 누리는 어떤 의전의 최대치를 받다 보니까 이 입이 진짜 귀에 걸려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습을 이번 처음 본 것 같은데 전에도 뭐 물론 이제 의전을 좀 이렇게 즐기는 듯한 그런 사진이나 영상은 나온 적은 있는데 이번만큼 이렇게 또렷하게 나온 사진은 또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본 국민의힘 쪽 여권 인사들은 그런 생각을 뭐 제법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 들어요. 윤석열 월드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월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그 잘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네.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음. 윤석열 월드에서 그 아기자기 일어나는 일에 뭐 큰 관심 둘 필요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무슨 일 일어나나 예. 이렇게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좀 이렇게 보는데 네. 오늘 웃기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웃기다. 예. 어떤 게 정확하게 뭐가 웃겼어요? 요런 얘기를 지금 불안하다. 윤석열 월드에서 이기고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면 네. 지금 5대 3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역습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뭐냐? 마은혁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원식이 기자회견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5대 3이 아니라 6대 3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역습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막아줘야 되냐? 우리 생각에는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임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네. 그거 결론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주 그 미들맨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예. 윤석열 월드에서는 불안해요 지금. 예. 최상목이 또 지난번처럼 임명하면 어떡하지? 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가운데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최상목이 임명할 것 같을 때 그 순간 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 같을 때 아. 국무위원들 중에 한두 예. 명을 사퇴시킬 것이다. 예. 그러면은 저기 뭐 기술적으로 저기가 안 되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뭐 되는 건 없는데 네네. 사퇴를 시키면 예. 민주당이 깜짝 놀랄 것이다. 왜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사퇴가 되면 뭐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저 민주당이 깜짝 놀랄 것이다. 아니죠.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데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는 국무회의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에 깜짝 놀라냐면 예. 국무회의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예. 대선 일정을 준비하지 또 못한다. 그게 있구나. 예. 그래서 정말. 대선 일정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진짜 죽겠다. 마은혁 임명을 밀어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기사로 써놨습니다. 야 이제 이건 소설 같은데. 이게 진짜. 윤석열 월드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야 대단하다. 아까 최상목 얘기를 묻고 대통령처럼 오늘 굴었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제 눈을 의심하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예. 최상목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뒀잖아요. 예. For now. 네, 네. 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네. 내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다. For now가 어떤 의미인지 그 유학파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항상 뭔가를 열어놓을 때 미래에 열어놓을 때 그런 얘기를 당연히 그 단어를 쓰는데 네. 기자가 대선 출마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예, 그게 이제 보도가 오늘 돼서 예, 예. 야, 그자가 지금 저 대통령들이 며칠을 하고 났더니 이제 예. 소위 말해서 간이 부어가지고요. 네.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예. 말씀하셨던 게 너무 예. 가능성 있는 소리다. 가능성 있는 얘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제는 사실 이 방송에서 김건희 씨 대선 출마설 이런 거 다뤘거든요. 근데 최성목 대선 후보 이거 설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모로 혼란스럽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최상목을 예, 예. 우리 입장에서는 최상목 미들맨일 것 같은데 네. 못 미들맨일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덕수 미들맨이 네. 돌아와야 한다라는 예. 윤석열 월드에 지금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저희 대검찰청 얘기 주제 좀 넘기기 전에 요것만 짧게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는 어쨌든 밖으로 걸어 나왔고 한남동 관저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사진도 찍혔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신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다음에 전략을 짜거나 이랬을 거라고는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일부 어디 유튜브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석방된 다음 날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고, 근데 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게 별로 이제 딱히 이렇게 믿기 힘든 게 원래 성정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정 아닙니까? 게다가 윤석열이 이 실제 수감이 됐던 그 시즌에도 김건희 씨는 누군가에게 항상 전화를 돌리고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두 사람의 캐릭터상 아무튼 가만히 있을 인물들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누군가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추측이 좀 가능한지 두 분의 상상의 나래를 좀 펴는 시간 잠깐만 짧게 어떤 얘기를 하고 누구와 제일 많이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누구는 괜찮습니다. 이런 상상을 써보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윤석열은 예. 전공 분야를 살리고 있겠죠. 그동안 이제 감옥에서 예. 전공 분야를 많이 못 살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공을 살리고 있을 것이다. 예. 전공이라 함은 크게 두 개 전공이 네. 이제 전공 예. 부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삼청동 안가를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갔을 가능성이 있다. 갔을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은 네. 그곳은 네. 바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잔 찌끄리러. 하여튼 바로 개조가 되어 있다면 네네네. 그것은 그리웠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거 저희 어디까지 지금 내피셜입니다. 그렇죠.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바로 개조가 되어 있다면 예. 그곳에는 왜냐면 감옥에 있을 때 좀 이게 예. 그리웠을 것이다. 그렇죠. 그 예. 공간은 그러니까 제 처음에 그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예. 안가를 바로 개조했다. 예. 그럼 보도가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바로 개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예. 거기서 이제 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철학인 거지 않습니까? 네. 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는 네. 바이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야죠. 그러면 예. 거기서 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전공은 이제 수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본인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수사 대비라고 한다면 네. 나오자마자 이제 김치찌개를 먹지 않습니까? 김치찌개를 먹는데 물론 이제 김치찌개만 먹지 않았겠죠. 네. 예. 바에 간 이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김치찌개만 먹지 않고 누구를 거기에 대동을 하느냐? 예. 이벤트 전문가, 이벤트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인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렇죠. 거기에 대동이 됩니다. 이분은 지금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셔야 되는 분인데 왜냐하면 구속 영장 청구를 검찰이 안 해주다가 지난번에 서울고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좋겠니 안 좋겠니를 물어보는 심의를 열었잖아요. 근데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한 상황인데 바로 그때에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와서 나오는데 뒤에서 김성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치찌개를 같이 먹으면서 예.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뭐 농담 따먹긴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예. 저는 일부는 네. 이벤트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김치찌개의 시간에 일부는 이벤트가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네. 네. 각종 무슨 뭐 리본 이런 게 나왔겠죠. 예. 파란 리본, 까만 리본 이런 게 뭐 나왔을 수도 있고. 예. 하지만 예. 그랬지만은 이부는 예. 심도 있는 진지한 논의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 예, 어떤 수사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의 시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락하고 굉장히 지금 대비하고 예. 굉장히 회의를 해야 되고 예. 정신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런 논의를 대화가 용이한 곳에서 예. 아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마 예.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이고 가능성이고 어디까지 저희는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 거니까. 네. 예, 지금 뭐 대화가 이제 용이하게 되는 곳에서. 대통령실